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파트 중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 신고도 중요하지만 상실 신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실 신고서를 한번 보면 취득 신고보다 상당히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취득할 때는 정확히 기입하지만 상실할 때는 뭐 그렇게 필요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득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개씩 물어봤죠. 이렇게 한 개씩 물어봤죠. 그런데 상실은 그냥 한 번에 다 있습니다. 입력이. 그만큼 취득 신고와 상실 부분, 상실이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간편하죠. 그러니까 뭐 상실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뭐 물어보진 않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하여튼 상실 신고서는 뭐 취득 신고보다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되죠. 기한 내에. 자, 이 상실 신고는 공통서식이니까 하나의 공단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 경우는 퇴사자가 아니더라도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직권으로 상실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죠. 상실 신고서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직권으로 상실돼서 국민연금 부과가 안 됩니다. 부과가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 60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게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보수총액과 근무 개월수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잘해야 됩니다. 퇴사하면은 그때 건강보험 정산합니다. 그냥 일반 계속근무자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신고해야죠. 보수총액 통보서죠. 그 건강보험은 신고를 해서 4월부터 급여를 새로 4대보험을 새로 산정하고 정산도 4월에 하지만 퇴사자는 퇴사일에 바로 합니다. 정산을.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자격상실 신고를 통해 보험료가 정산이 되죠. 자, 고용산재보험도 정산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상실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실 사유를 정확히 작성해야 됩니다. 상실 신고서는 최종적으로 받은 보수를 입력을 하고 고용산재보험에서 보수를 입력할 뿐만 아니라 상실한 이유를 묻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금액이 얼마냐? 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게 정확해야 되죠. 그리고 고용보험은 왜 상실 사유가 중요할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 없느냐 때문에 상실 사유를 정확하게 지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자격 상실 신고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신고 기한이 서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실일.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입니다. 신고 기한은 퇴사일부터 14일 내에 건강보험은 해야 되지만 국민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퇴사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됩니다. 자, 신고 서류는 상실 신고서인데 공통의 신고 서류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렇게 확인했던 부분이죠. 자, 작성 현황 부분인데요. 상당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공단으로 이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현황 쪽에 제가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소백산 씨가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작성 과정을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퇴사했었을 때 4대 보험 상시 신고를 하려면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 첫 번째, 사원 등록에서 퇴사자인 소백산 씨의 퇴사 일자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인 11월의 급여 대장을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11월에 급여 대장을 작성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럼을 통해서 이제 우리 상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정산이나 이런 처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 특히 정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게 없으면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을 거고 고용보험은 우리가 항상 실무적으로는 실급여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 간의 정산은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정산은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용산재보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국가 기준으로 띄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정산이 발생됩니다. 퇴사 시점에. 그래서 그 정산된 내역을 다 입력을 해야지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사실상은 중요한 게 중도퇴사의 연말정산 중요한 게 이 정산고 건강보험료를 반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소백산 씨가 11월에 퇴사를 했어요. 11월에 퇴사했을 때 11월 급여가 어쨌든 11월 달에 확정이 돼 있어서 11월에 신고를 하든 12월에 어쨌든 신고했다 쳐요. 11월에는 신고하기 어려우니까. 자, 12월에 신고를 합니다. 퇴사했다고. 그러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상적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퇴사 관련된 정산은 몇 월에 반영이 될까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했으면 12월 분 고지에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분은 11월 달에 퇴사했어요. 한 달 뒤에 전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한 달은 정확히 아니겠죠. 왜냐면 12월 1일부터 16일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은 15일 이후에 어쨌든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 내역이 나올 거고 그때 확인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은 11월 달에 3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분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지급한 이 금액들을 그러면은 12월 달에 넘어가 갖고 이거를 입력하냐? 그렇게 못 합니다. 퇴사 일자를 11월 30일로 했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소백산 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시기적으로는 없습니다. 퇴사일 이후에 알 수 있죠. 급여 대장을 만든 이후에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만들 수는 있죠. 왜? 정산하는 방법과 정산 내역, 방식 이런 것들을 알면 직접 정산을 계산을 해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정산을 하는지나 이런 부분을 알면 요즘 뭐 건강보험료 계산기 뭐 이런 거 쳐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왜? 단순한 계산에 대해서. 그런데 그 계산기에 숫자를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를 구조를 알고 정확히 입력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직접 정산을 해보기도 해야 됩니다. EDI 사업장 같은 경우도 가보셔도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 12월 초에 신고하더라도 12월 15일 전후해 갖고 그 정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이 실질적으로 11월 30일에 퇴사해 갖고 급여 대행을 만들어 주는 게 한 급여를 11월 10일에서 받는다 뭐 이런다면 정상적인 급여 대정을 만들어주기 현실적으로 시기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상 금액은 어떻게든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정확한 연말 정산을 위해서는 최소한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하고 계산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알아놓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11월 달 사원 등록에서 퇴사일자를 입력하고 이제 급여 자료 입력에서 소백산 씨의 최종적인 급여가 확정이 되어졌다면 그 뒤에 우리는 사업장 가입자 상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날짜는 입력하시면 되고 F2를 눌러서 상실 대상자를 불러오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각자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사원 등록 내지 급여 자료 입력의 자료들이 자동적으로 불러와집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고용산재 연금 건강 여부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여로 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 군데군데 해당 사항이 없으면 빼시면 됩니다. 불어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입니다. 뭐 전화번호는 뭐 입력을 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쪽은 상실 연월일입니다.
자동적으로 상실일은 퇴사일에 플러스 1일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11월 30일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12월 1일로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상실부호는 실질적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서양관계가 종료, 퇴사했기 때문에 이 3번 누르지만 나머지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수기로. 자, 초일 취득자, 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 자, 이 부분은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은 초일 취득 의무고 나머지에 대해서 선택입니다. 그런데 초일 취득했는데 당월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너 어떡할래? 초일 취득했지만 당월 상실했으면 너 어떡할래? 예를 들어서 11월 1일에 입사 신고했어요. 근데 이분이 11월 20일에서 30일에 퇴사했어요. 그랬었을 때 국민연금 물어봅니다. 11월 분 반영할까 말까? 고지할까 말까? 그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실 연월일은 똑같습니다.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요. 상실 부호를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보수총액은 정상적인 최종 마지막 급여를 입력을 제대로 했다면 개월수와 보수월액이 정상적으로 잘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중소득, 퇴사자의 정산을 위해서 기준이 되는 보수는 사실 2,400에 나누기 10, 월 보수는 230이 되는 거겠죠. 이분이 예를 들어서 기존의 230 기준으로 계속 건강보험료를 부과가 되고 있었다면 이 부분은 사실상 건강보험을 정산할 게 없긴 하겠죠, 사실은. 예, 이런 부분입니다. 자, 전년도 보수총액입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은 말 그대로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왜 여기를 입력하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보수총액 통보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3월 10일을 4월달 이제 급여 지급분에서 이제 가감을 해서 정산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수총액 통보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퇴사한 자들, 3월 10일 이전에 어쨌든 신고하기 이전에 뭐 1월 달이든 2월 달이든 퇴사한 자들은 퇴사 시점에 당월의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산도 해야 되겠지만 전월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산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총액을 넣어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사실상 전년도 보수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직전 3개월 평균 보수입니다. 말 그대로 평균 보수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 서식을 한번 잠깐 인쇄해 볼게요. 건강보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보수총액 있고 전년도 보수총액은 있는데 그죠? 이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없었는데 있나 모르겠네요. 없습니다. 건강보험 쪽 말고는 뭐 없겠죠. 요 부분. 없어요.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하여튼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력 안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고용산재보험입니다. 이것도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데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듯이 상실신고 같은 경우는 보수총액, 이 보수총액을 명확히 입력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상은 최종급여를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큰 실수가 있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상실 사유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 왜? 실업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짓는 부분이 이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 코드를 봐서 정상적인 상실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요즘 보면 개인사정 같은 경우도 F2를 개인사정이라고 누르고 구체적 사유를 F2를 눌러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를 물어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여기 코드번호에 없다면 임의로 기타로 해서 개인사정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개인사정으로 했는데 너무 많은 것을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었을 때 우리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는데 뭐 때문에 퇴사했습니까?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 또. 참 진짜 우리가 세무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4대 보험 업무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하여튼 서식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뭐 각자의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이 중에 개인 사정도 뭐 우리가 얘기해서 실업급여 대상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둘 수도 있고 뭐 이런 세부적인 내역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한다면 사실 우리 세무사무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죠. 이거 일일이 어떻게 다 물어보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해야 됩니다. 일단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회사 사정이었습니다. 회사장도 뭐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많겠죠. 대개 경영의 뭐 감축 이런 부분이죠. 자, 이렇게 클릭해 오시면 또 고용보험산정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요 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이 1.8% 각각 0.9% 부담하는 실업급여 부분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가 얼마인지 그 이유가 얼마인지 나눠서 신고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야 나눠서 계산하죠. 여기에는 1.8%를 부여하고 여기에는 1.6%를 부여하기 위해서 나누란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쇄를 해볼게요. 뭐 그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저기엔 있지만 그 누르는 데는 있지만 서식에 이런 부분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EDI로 직접 신고를 하면은 거기에는 1월부터 6월분, 7월부터 12월분 나누게 돼 있어서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기에는 나눠져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서식상에는 신고할 때는 나눠져 있는 게 결과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자면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사업주한테 물어본다. 그런데 사업주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이거 일일이.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일할 계산한답니다. 만약에 물어보는 게 원칙이고, 근데 그게 이제 회신이 없거나 답이 없다면 걔네들이 일할 계산한답니다. 우리가 365일이잖아요, 1년에. 근데 12월 31일에 퇴사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급여가 어쨌든 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 곱하기 365분의 181일, 상반기 181일입니다. 6년 아닌 이상 181일 해서 나온 수치와 그럼 1월부터 6월 수치죠. 거기에 뭐 이제 1.6%를 곱하겠죠. 그 다음 하반기 184일이거든요. 그래서 3천 곱하기 365일 나누기 184일 해서 뭐 1.8%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된다는 건데 그 방법이 아니고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쉽죠. 사실 편법적인 얘기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1월부터 6월 급여가 훨씬 많고 7월부터 12월 급여가 훨씬 적다면 일할 계산하면 손해죠. 반대로 1월부터 6월 급여가 훨씬 적고 7월부터 12월로 하면은 훨씬 많다. 퇴사자가 12월 31일 퇴사자인데 그럼 일할 계산은 유리하죠. 잘 생각해 보시면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부분을 팩스 전송을 한다면 이 부분을 뽑아서 수기로 메모하는 것처럼 옆에 이렇게 고용보험 이렇게 빼놔서 1월부터 6월은 얼마 7월부터 퇴사까지는 얼마 이렇게 적어서 팩스로 보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전년도 보수총액도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데 이 정년도 보수총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적인 그 보험료 정산을 당해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았던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3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신고잖아요. 보수총액 신고가. 그래서 4월부터 반영되는데 그 이전인 1월이나 2월에 퇴사했을 경우는 정산 부분이 당해도 정산을 해야 되고 전년도도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고용보험도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기존에는 고용보험은 이렇게 건강보험처럼 이렇게 일일이 인별로 정산을 안 했었어요. 한 번에 이렇게 연도에 이렇게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을 했지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계속 이렇게 일할로 이렇게 인별로 이렇게 산정이 되게끔 돼 있어서 사실 업무하기에는 조금 뭐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보기엔 좀 더 편하고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4대 보험은 뭐 각자의 그 목적이 있는 거는 맞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4대 보험이 뭐 신고 시기나 날짜, 신고 기한이나 뭐 이런 거 적용 시기 이런 것들이 좀 더 거의 비슷하게 계속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량이 저기 줄지. 그게 자꾸 이제 자기 팔 자기 흔드는 식으로 나오면은 사실 저희가 업무하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정산 부분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상 우리 원천징수 뭐 소백산시 이 부분 퇴직금의 퇴직에 대한 이제 우리 상실 신고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렸고 추가적으로 우리 퇴사한 소득 소백산시 원천징수 영수증 징수부를 한번 볼게요. 자,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이런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의 정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내역들만 봐도 우리가 4대 보험료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알고 있다면 사실상 원천징수부의 뒷부분에 있는 원천징수 내역에서 공제 내역은 이 내역들만 봐도 사실상은 뭐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내역을 잘못 작성했다면 잘못 파악을 하는 게 있지만 모든 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성이 했다면은 사실상 이 자료를 보고도 많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